꿀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꿀물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꿀도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이 있고 같이 먹으면 너무도 해가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꿀도 잘 먹어야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꿀과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똑순이 건강박사와 함께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하시고 똑순이 건강박사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앞으로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꿀은 생강, 레몬 등과 같이 꿀차로 만들어 먹으면 좋은 음식이 되기도 하지만 꿀과 함께 먹으면 몸에 해가 되고 심지어 당뇨와 치매, 암을 더 키우는 조합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쌀쌀한 날씨가 되면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 꿀차 한 잔이 찾아지는데요. 색깔도 이쁘고 맛도 달콤한 꿀은 그 영양분도 너무 훌륭합니다. 좋은 꿀은 보약과 같다는 말처럼 꿀은 정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잠깐, 이렇게 좋은 꿀 안에 영양분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당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꿀의 당은 몸 안에서 에너지원이 되고 장내에 유익한 비피더스균을 증식시키는 좋은 물질입니다. 또 대사 조직을 강화하는 10가지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과 10종이 넘는 비타민, 미네랄, 유기산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는 환절기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꿀도 같이 먹으면 몸을 해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꿀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꿀과 최악의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가을이 되면 여기저기서 보이는 주황색 단풍과 같이 천연보약이라고 불리는 가을을 대표하는 감이기 때문인데요. 감은 그 자체로는 비타민이 귤보다 10배가 많다고 알려질 정도로 너무도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꿀과 감을 함께 섭취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꿀의 철분과 마찰을 일으켜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감을 먹을 때 감의 떫은 맛이 느껴지는데 바로 그것이 탄닌 성분입니다. 보통은 감이 익을 때 이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맛으로 변해가는 것인데 바로 이 성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본래 탄닌은 건강에 매우 좋은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되고 노화되는 것을 막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탄닌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폐에서 우리가 마시는 여러 독성 물질을 배출시켜 고혈압, 치매, 각종 암을 예방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탄닌 성분이 꿀과 만나면 철분 흡수가 방해돼 산소 부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가볍게는 몸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기력이 없어지고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 일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손발이 차가워지고 쇠약, 피로감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랜 산소 부족이 일어나면 심장이나 폐 등 장기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철분 부족은 입안에서 구내염 등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켜 결국에는 만성염증을 비롯한 암을 유발하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꿀과 감을 먹을 때 걱정하면서 먹어야만 할까요? 바로 탄닌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주는 기적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꿀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계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피 꿀차를 즐겨 드시는데요. 우리 전통 다과상의 수정과에 둘이 같이 등장하는 만큼 이 둘의 궁합은 거의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꿀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성질을 극대화시키는데 계피와 함께 복용하면 꿀만 먹었을 때 걱정이 되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여 당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과 먹었을 때는 몸의 순환이 방해를 받지만 계피는 오히려 순환에 도움을 주어 몸 곳곳에 영양분을 잘 공급하게 해주고 철분이 잘 전달되게 해주어서 빈혈 예방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바로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큰 유익을 주는데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게 되면 엄청난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몸 곳곳에 영양분을 잘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말초 혈관까지 피를 잘 공급해주어 따뜻한 기운을 북돋아주게 되어 위에 찬 기운을 보여주고 손발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족냉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놀라운 성질을 가진 계피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가루로 만들어진 계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쉽게 계피를 먹을 수 있는데요. 꿀에 계피 가루를 잘 갠 다음 따뜻한 물을 부어 함께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꿀과 감은 같이 드시는 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계피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꿀과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두부인데요. 이것도 깜짝 놀라셨죠? 저희 가족들이 좋아해서 두부도 즐겨 먹는데요. 하지만 꿀과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두부의 성분이 꿀의 좋은 약효를 심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꿀은 따뜻한 성질이어서 배의 나쁜 기운을 없애서 배변을 돕고 장의 소화작용을 돕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두부 역시 변비를 예방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돕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진 두 음식이 만나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변이 지나치게 묽어져 설사를 유도할 수 있고 반복되어 장에 무리가 가게 되면 대장암과 같은 질병으로 커질 수 있으니 절대 이 조합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통 두부와 꿀을 같이 먹을 일이 많지 않지만 두부 요리를 할 때 설탕을 피하기 위해서 꿀을 대신 사용한다면 둘을 같이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둘은 같이 요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잠깐! 당 조절을 위해 설탕 대신 꿀을 또 꿀 대신에 올리고당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 올리고당이 두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올리고당은 보통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은 빨리 올리지 않으면서 단맛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선물과 같은 단맛을 선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올리고당의 효능을 알게 되어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 설탕이나 꿀 대신 올리고당을 쓰시는데요.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부에도 올리고당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은 이 올리고당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부에 올리고당과 꿀이 만나면 과도한 배변으로 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음식 조합은 반드시 피하세요. 오히려 선인장 시럽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다른 당분으로 꼭 대체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백질을 위해서 두부 대신 꿀과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유입니다. 이 우유는 단백질이 16%나 되어 두부를 대체해주는 너무 좋은 음식일 뿐 아니라 꿀과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기력회복 및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꿀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우유를 만나면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체내에 흡수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은 근육을 비롯해 피로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뇌신경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바로 이 아미노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꿀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미노산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치매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거나 입맛이 떨어지면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첨가해서 드셔보세요. 신경과 근육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미노산이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2003년에 보고된 한 논문에 의하면 아미노산은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에 작용하여 근육통을 없애주고 염증 매개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이 이렇게 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만드는 우유와 꿀의 조합은 염증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꼭 드셔보시도록 해요. 그럼 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세 번째, 바로 양파인데요. 보통 양파를 꿀과 같이 먹을 일이 많지 않지만 요즘 과일청 야채청이 유행이어서 양파를 생강이나 마늘처럼 꿀에 재어서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절대 꿀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양파에는 유와 알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꿀을 만나면 체내에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양파청을 먹지는 않더라도 양파를 곁들인 요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설탕 대신 꿀을 넣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 꼭 주의해서 요리하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꿀을
잘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먹어왔던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먹으면 꿀의 효능과 영양을 모두 다 섭취할 수 있는 기적의 방법이 됩니다. 바로 호두나 잣과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인데요. 견과류는 꿀과 정말로 최상의 꿀조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갔던 꿀호두 강정입니다. 이렇게 달달한 꿀 호두 강정은 식탁에 올려두면 아이들도 서너 개씩은 꼭 집어먹는데요. 그 달콤한 맛 때문에 임금님도 어린이들처럼 자꾸만 손이 갔을 정도로 맛은 보장돼 있습니다. 호두에는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심장병 예방에도 좋은 고급 간식이 됩니다. 칼로리가 좀 있지만 양질의 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뇌기능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뇌기능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꿀과 호두, 잣과 같은 견과류는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데요. 꿀이 견과류의 떫은 맛을 감춰주고 꿀의 따뜻한 성질이 견과류의 뇌기능 항진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꿀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죽어가던 뇌세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과 맛 둘 다 잡아보세요. 만약에 꿀호두 강정 만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맛있는 레시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꿀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탄닌이 높은 감은 꿀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순환시켜주는 계피와 함께 드셔야 해요. 또 올리고당이 높은 두부와 드시지 말고 꼭 우유와 같이 드셔서 양질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섭취해서 염증과 암으로부터 몸을 보호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력에도 위험한 양파와 함께 드시지 말고 호두와 잣과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셔서 뇌기능도 보호하시고 맛도 챙기시면 참 좋답니다. 몸에 좋은 꿀, 좋은 궁합을 음식할 때 참고하셔서 몸에 좋은 요리에서 드시고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하셔서 다들 함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똑순이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